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요즘 여름철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소방서도 하루하루가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력 펌프가 작동하자 호스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여름철 침수 사고에 대비해 수방 장비를 점검하는 겁니다. 폭염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다시 비가 예고되자 일선 소방서도 분주합니다. 폭우시 현장 활동하면서 순직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안전에 유의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침에 교대 점검 시간에 장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특히 해안가와 인접해 침수 피해도 많고 물놀이 인명사고도 잦아 여름철엔 늘 비상입니다. 예비특보나 주의보 시엔 상황요원 1명을 보강하고 경보가 발효되면 인원의 10분의 1을 동원해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장마가 끝나면 다음 주엔 다시 폭염입니다. 냉방기, 선풍기 등 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 신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 신고는 5년 전 8천여 건에서 지난해 9,600여 건으로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불볕 더위 속 화재 현장에 나선 대원들은 온열 질환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온열 질환은 지난해 2건이 발생한 만큼 올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혹석이 시작해가지고 엄청 덥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 근데 저희의 숙명이 화재 현장 가가지고 신속하고 인명 대피 구조를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그 생각 먼저 갖고 있습니다. 20여일 가까운 찜통 더위에 이어 그 어느 때보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올 여름. 들쑥날쑥한 이상 기후에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 방침에 맞춰 지역 소방관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벌써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남해상에는 때이른 고수온주의보까지 내려져 바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결과 고수온주의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남에서는 매년 수산물 피해가 반복되고 특히 특보기간이 길고 수온이 30도를 넘을 경우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허연주 기자입니다. 전남 한평군 한평만 앞바다. 표층 수온이 29도까지 오르자 해양수산부는 이 일대에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2주가량 빠른 조치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빨리 고수온도 됐고 내년에는 아마 더 빨리 오를 걸로 생각을 해요. 네. 어종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길이 없다고 보죠. 최근 10여 년간 전남 지역에서는 총 48차례의 수산물 재해가 발생했고 피해액만 5,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고수온 피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2017년 고수온 특보제도 도입 이후에는 매년 여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류와 수산물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해는 모두 7차례, 피해액은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990억 원까지 해마다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AI를 기반으로 전남의 고수온 피해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고수온 특보 기간이 길고 최고 수온이 30도 이상을 나타낸 경우를 살펴봤을 때 피해 규모가 확연히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보 기간이 71일로 가장 많았고 최고 수온도 30.5도를 기록했는데요. 그 피해 규모가 990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2022년에는 특보 발령이 일찍 내려졌지만 최고 수온이 29.5도에 그쳤고 대응 예산이 비교적 조기에 투입되면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태풍의 유무나 시기와 고수온 피해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근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고 이번 강우 이후에 본격적인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수온 상승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고수온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빠르게 발령된 데다 폭염 장기화 가능성까지 예보돼 피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출하, 사육 밀도 조절, 산소 공급 장치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데요. 전라남도가 신속한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내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은 2006년 이전 출생자인 177만 3천 명, 사업비는 5,392억 원으로 확정됐고 개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도는 한 달 안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마을과 읍면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생 쿠폰 신청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의 경우 1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종섭 전남도 의원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따라 2년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는데 앞으로 2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원 사업들이 정체되거나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의 대전환에 국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지역 소수 정당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를 발굴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보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세가 강해져 내년 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소수 정당 가운데 가장 일찍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간 건 정의당의 후신인 민주노동당입니다. 지난해 7월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린 뒤 출마 예정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였고 이번 주에는 각 지역위원회가 구체적인 명단을 정리해 중앙당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가지고 목포, 여수, 순천 등 3인 이상 비례대표 선출 선거구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비례 후보를 내서 지난 4월 전남에서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조국혁신당은 도내 22개 모든 지역에서 광역 기초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 후보까지 내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5명을 당선시킨 진보당은 지역별로 여러 인사들과 접촉하며 출마 의사 등을 타진하고 있고 최근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한 기본소득당도 후보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집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힌 소수정당들은 보다 개혁적인 정치 세력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독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소수정당들이 지방선거에 기대를 거는 이유입니다. 전남은 민주당의 독주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소수 정당끼리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가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소수 정당 간의 경쟁이나 연대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군이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를 찾아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공영민 군수는 어제 국정기획위원회 SOC 소위원장인 이정원 의원에게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과 광주 고흥 고속도로 건설, 국립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등 5건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찾아 국정기획분과장인 박홍근 의원과 지역구 문금주 의원을 면담하고 지역 현안 사업들의 추진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두고 전남 지역의 국립대학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영균 전남도의원은 최근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비수도권 9개 거점 국립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교육 정책에 전남도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국립순천대와 목포대가 글로컬 대학, 라이즈 사업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지만 새 정책으로 다른 거점 국립대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우려에 전남도는 지역 대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전남이 추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모 유튜버가 여수의 한 식당에서 불친절한 응대를 받은 영상이 논란이 되자 여수시가 해당 업소에 대한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일 게재된 영상에는 모 유튜버가 음식을 시켜 식사하던 중 아가씨 하나만 오는 게 아니다. 예약 손님을 앉혀야 한다며 식사를 재촉하는 듯한 발언이 담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수시는 해당 식당을 방문했으며 업주는 해당 유튜버가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고 본인의 큰 목소리로 인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업소에게 친절 교육을 하는 한편 향후 특별 위생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를 4위로 마친 기아 타이거즈가 내일부터 후반기 일정에 들어갑니다. 김선빈, 나성범, 이의리 선수 등이 대거 복귀하면서 후반기에도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김선빈, 나성범이 타격 연습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전반기 막판 허벅지 부상을 당한 최용우도 러닝을 하며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아 선수들이 홈에서 열리는 후반기 첫 경기인 NC와의 4연전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비장한 모습입니다. 전반기 막판 4연패를 당한 만큼 후반기 도약을 위해선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용우, 김선빈, 나성범이 출격을 앞두고 있고 이의리는 컨디션에 따라 선발 출전합니다. 선발 투수는 다 정해졌고 지금 첫 게임은 제임스 네일이 나가고 피칭을 하고 난 뒤에 이의리 선수가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선수가 들어갈지. 한평 타이거즈로 불릴 만큼 전반기를 잇몸으로 잘 버텨냈지만 주전들이 줄줄이 복귀하면서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주전과 비주전의 조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번 달을 잘 버티고 김도영이 복귀하는 다음 달 초 승부수를 건다는 구상입니다. 동의가 들어오는 시점이 완전체가 되는 시점이니까 뭐 한 8월 초쯤 되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들이 다 들어오지 않을까. 그때부터 저희가 베스트로 풀 가동을 할 수 있으니까. 1위 하나와는 어느덧 7게임 차. 하나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선수들은 투타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던 지난 시즌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7경기 차라는 건 사실상 뒤집기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포기를 할 수 없는 게 완전체로 후반기를 시작하는 기아가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염원하는 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화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에 위치한 섬나라 동티모르가 지금까지 6번째로 내년 여수세계 섬박람회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주한 동티모르 대사와 섬박람회 참가 협약서에 공식 서명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동티모르는 자국의 섬 자원과 문화를 알리고 동티모르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섬박람회 조직위는 현재 30개국 유치를 목표로 6개국의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한밤중 상가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등 3명이 경찰에 모두 구속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이번 달 초 순천을 비롯해 대전과 보성, 광양 등의 상가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등 범죄로 번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30대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해 5월 공범에게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범죄 수익금 6억 5천만 원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최근 울산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오락가락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한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20에서 8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보돼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 인근에서 발생한 수상 레저 사고의 대부분이 육지와 가까운 근거리 해상에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수상 레저 사고 137건 가운데 1해리 미만 근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118건으로 전체의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름철 수상 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해경은 레저인들이 출항 전 사전 신고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자발적 신고자들에겐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해안가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해룡면 와온과 순천만 대대포 선착장, 별량 화포해안 등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수족관이 있는 어패류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8월에서 9월에 집중 발생하지만 올해는 폭염의 영향으로 시기가 앞당겨졌다며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에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